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마솥, 놋그릇, 촛대, 심지어는 벽에 박혀있는 옷까지 뽑아갔을 정도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수탈해갔습니다. 알아야 할 역사 19, 19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삶의 근간, 땅과 쌀을 빼앗기다.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바로 땅과 쌀이었습니다. 일본은 먼저 외국인이 조선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토지 소유 금지 규정을 없앤 후 1908년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시킵니다. 1918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.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? 수탈. 그렇습니다. 바로 땅의 주인을 명확히 해서 세금 착취를 더욱더 악착같이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, 바로 무지주, 무신고 토지를 차지하는 것으로요. 당시 군대가 소유하고 경작하던 땅이나 지역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던 임야도 조선 총독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. 자, 그 결과 전 국토 중 무려 40%가 조선 총독부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일본의 수탈은 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빼앗은 땅에서 난 쌀도 수탈을 해갔는데요. 그래서 1920년부터 추진된 것이 바로 조선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. 관계 개선과 경작지 확대, 쌀의 품종 개량과 비료 사용을 통해 쌀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계획으로요. 하지만 이렇게 수확된 쌀은 40%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. 자, 또 1943년부터는 조선 식량 관리령이라는 것을 적용해서요. 모든 식량의 개인적인 거래는 금지. 자가 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일본이 싹 공출해가는 지경에 이르는데요. 자, 하지만 일본이 지정한 공출량은 실제 쌀 생산량보다 훨씬 높아 자가 소비용 식량도 남길 수 없을 정도여서요. 농민들은 말 그대로 촉은 목표로 연명하다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 19, 18위로 넘어갑니다. 숟가락까지 빼앗아간 국가 총동원법.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요,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. 제4조,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. 제8조,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, 배급, 소지 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1938년 4월 1일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일본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시행된 이 법은요,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입니다. 먹을 식량을 수탈한 것은 기본이고요. 1939년 국민징용령, 1940년 식량 재고량 신고령, 1942년 목재 통제령 등 각종 물자를 수탈해 가기 위해 1943년 3월까지 공포된 법령만 무려 약 167개.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긁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갖다 붙이는 거예요. 특히 1941년에 시행된 금속류 회수령은요, 전쟁에 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와 고철 등의 금속류를 강제로 공출해 간 건데요.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마솥, 놋그릇, 촛대, 심지어는 벽에 박혀있는 옷까지 뽑아갔을 정도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수탈해갔습니다. 와, 저 사진 저게 지금 감아서 다 뺏어간 건가요? 그렇죠. 쇠붙이가 필요하니까. 저렇게 모아놓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?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 국가 총동원법이 행한 가장 악랄한 일은 이 국가 총동원법이 행한 가장 악랄한 일은 사람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. 1939년 시행된 국민징용령은 처음에는 인원 충당을 못할 시에만 시행한다며 제한을 뒀지만 해마다 법을 개정하며 1943년에는 누구든 끌고 가도 제약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어요. 1939년부터 1945년 광복대까지 군 관련 시설에 끌려간 조선인만 약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추정치가 정도니까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.